어차피 했던 거니까 개념은 좀 간단하게 훑으면서만 가고. 자, 중근기하의 내심폭 알아야 되죠? 내식은 따라하세요. 내저번이 중심. 그럼 여기서 손에 달아 내렸을 때 직각 합도 나오는 게 핵심이었고요. 외심은 따라서 외저번의 중심. 그러면 이 세곡 시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전부 다 똑같다. 그래서 만약에 외심 구해라 그러면 미지수로 A, B, 뭐 X, Y 놓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갖다 3개씩 연립하면 미지수 행식 3개가 나올 테니까 해주면 되고요. 아, 2개죠. 그 다음 외심에 위치는 예각이면 이 안쪽에, 직각이면 빗변의 중점에, 둔각이면 바깥쪽에 존재한다. 또 알아야 되고요. 자, 무게중심은 따라하세요. 중선의 교점. 중선이 뭐냐라고 부르면 한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중선이라고 부르고, 중선 2개를 연결해서 교점이 생기면 나머지 한 중선도 무조건 여기를 지나가고, 이때 이 점은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2가지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따라서 세중선은 넓이를 6등분한다. 그러니까 얘는 넓이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자주 쓰이진 않고요. 주로 많이 쓰는 건 따라서 1대2. 길이 비율을 주로 많이 쓰고 고3 때까지 길이 비율이 계속 나오니까 다 아셔야 되고요. 자, 각의 이등분선은 주로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는 내각의 이등분선이 나오고, 가끔가다 외곽이 나오는 게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저번에 문제 있었죠? 그래도 외워놔야 돼. 따라서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이 비율이 일정 하나씩 바로 적성할 수 있어야 하고, 자, 얘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왼쪽 대 오른쪽은 얘는 전체 길이 대 부분 길이. 네, 이 모양을 기억을 하나에 풀 수 있겠죠? 이거 문제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럼 프린트 보고 공식 써가지고 푸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는 누구의 길이랑 똑같대요? 밑변의 길이랑 똑같다. 이거랑 비슷한 버전으로 높이가 같은이 아니라 밑변이 같은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누구 비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을까? 높이 비로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럼 평행사 변형이 될 조건은 이 5가지 다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둘이 길이가 같다. 둘이 길이가 같다. 하면은 평사. 그 다음에 마주본 두 변이 평행에도 평사. 그리고 한 쌍만 길이가 같은데 평행까지 하다? 그럼 그냥 무조건 평사예요. 그리고 두 각의 크기가 마주 보이는 게 얘네들이 똑같고 얘는 똑같다? 평행사 변형. 주로 많이 쓰는 거는 5번이에요. 따라서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우리 평면상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X축, Y축에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작도를 하고 거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였죠? 그래서 공식을 외워놓긴 해야지. 근데 실제로는 그냥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해서 피타고라스 바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표시할 게 없지 않나? 네, 이렇게만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주어진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그냥 상황에 맞게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위에 예를 들면 문제 유형 1번 이런 내용으로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걸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너네가 문제를 보고 이건 뭐를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할 줄 알아야 시험에서 너희가 낯선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은 쓰지 마세요. 좌표 평면의 점 A는요, 여기 0,10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3의 속력, 여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운 거였던 것 같은데, 속도가 1초에 3이다? 그러면 내가 이 이동 거리를 바로 표시를 했던 거 기억나나요? 몇 t 이렇게 쓰면 돼요? 3t. 그러면 1초 지나면 3, 2초 지나면 6,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따라서 전체 길이, 부분 길이, 그럼 무슨 길이도 표시해야 될까? 남은 길이. 그러면 10- 이렇게 표시해주면 여기 이제 A점의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B는 원점에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4니까 얘는 몇 t 이렇게 놓으면 될까요? 4t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A, 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리의 최소, A, B 사이의 거리의 최소를 구해라. 자, 우리가 최대 최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크게 2가지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특별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건 수학 하에서 나와. 아직 안 배웠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최대 최소 구해라 하나밖에 없어. 따라하세요. 일반함수의 최대 최소. 그럼 거리의 최소 구해라. 그럼 거리를 함수로 표현해서
그 2차 함수가 되든 뭐 1차 함수고 3차 함수 뭐가 되든 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고 3, 4차 아직 안 배웠죠? 2차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식을 작성해보면 거리 d라고 할게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함수예요. 왜냐면은 이 거리 d가 t 값이 변해서 거리가 변하는 거죠. 그럼 얘는 fx처럼 t라고 표현해주는 가장 좋은 표현이고, 자, 얘는 루트 한 다음에 얘랑 얘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죠? 거리 공식 그냥 작성하면 2차가 나올 거야. 근데 루트 한 다음에 2차, 이거의 최대 최소는 못 구하니까 안쪽에 있는 애의 최대를 구하면 전체가 최대다. 안쪽에 있는 루트 안쪽이 제일 작을 때 루트 포함한 애도 최소다. 이건 수학 카를 배워야 알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루트의 최대를 구해라, 루트의 최소를 구해라, 안쪽 식의 최대 최소 그냥 구해주면 돼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냥 구하면 되겠지? t에 대한 2차 함수가 표준형 변형에서 풀어도 돼. 여기서 t는 주의할 게 t는 양수예요. 출발 후에 이제 거리 최소를 구하는 거고요. 양수. 자, 얘 같은 경우는 요것만 표시해놓을까요? 얘는 b는 너무 쉬우니까 여기가 3t 하면은 따라하세요. 전체 길이, 부분 길이, 뭐 표시해주는 습관들이라고요? 남은 길이 뭐라고 쓰면 되죠? 요렇게만 딱 힌트로 써놓고 나머지는 너희가 하고요. 여기다 이렇게 요것만 써놓읍시다. 이거는 증명을 못해요. 루트 a가 최대일 때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루트 안쪽에 있는 a가 최대일 때를 찾으면 돼요. 최소도 마찬가지. 이 정도로만 써놓고 넘어갑시다. 수학하를 배우고 엄밀하게는 이거 수투까지, 미조건까지 가야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는 루트입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가시고 있는 외우세요. 다른, 자, 얘는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ABC 지점이 있고요. 뭐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1, 그러면 따라서 전체 길이, 부분 길이, 뭐 표시하라고요? 남은 길이 몇? 3 이렇게 표시했을 때 세 지점 AB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분수들을 만들 거다. 그럼 그 분수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랑의 거리랑 얘랑 거리랑 같다. 얘만 이 지점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 거리 똑같고요. 이 거리 똑같고 이 거리 똑같다 해서 세 식이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치수 두 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등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이건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따라하세요. 세 점에서 같은 거리. 이거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삼각형을 그려주고 여기다가 원을 작도를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이 외접원의 중심이면 반지름으로 거리가 전부 다 똑같거든요. P라고 할게요. PA, PC, PB가 전부 다 반지름 R로 똑같다. 이런 상황이랑 똑같아서 이건 외심 구해라 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다짜고짜 여기서 거리를 구하래. 그냥은 못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좌표 평면에 도입. 좌표 평면은 여기다 있는데 우리가 축을 그려서 평면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내 마음대로 X축 이렇게, Y축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풀려. 근데 거지 같겠죠, 식이? 이왕이면 우리가 좀 특별한 지점들을 기준으로 원점을 잡고 축을 설정해주는 게 좋은데 나는 여기 1, 1, 3 너무 예쁘게 나왔으니 여기를 원점으로 두고 싶고요. X축을 이렇게 생뚱맞게 놓을 필요가 없겠지? X축은 AB랑 평행한 걸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보면 내가 A에서 B로 가는 방향을 X축의 양의 방향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수직인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Y축의 양의 방향 이렇게 잡아주면 A의 좌표가 나오겠죠? 은호 몇 콤마면? 마일 콤마 0. 얘는요? 뭐? 0,1. 지민 얘는요? 3,0 하면은 식이 이렇게 나와요. PA랑 PB는 PC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는 식이 3개지만 등호는 몇 개밖에 없어? 2개.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고 3개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 2개잖아요. 어차피 2개밖에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따라하세요. 등호가 2개? 그러면 따라하세요. 미지수 2개 해결 가능? 미지수 아무것도 없죠? 내가 놓으면 돼.
하면 미분 2개고 여기 등식 몇 개 나오는 빼서 쓰면 된다고요? 2개 빼서 쓰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PA 하면은 루트 한 다음에 X제곱 차이제곱 Y제곱 차이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세 변을 다 넣어버린 다음에 제곱 한 다음에 풀면 루트 없이 2차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가 계산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좀 힌트를 써놓을까요? 세 점부터 거리가 같은 점 하면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슨 점이 된다고요? 외심. 외심과랑 똑같은 유형이네, 이거는. 자, 그리고 A는 B는 C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 등호가 몇 개니까? 2개, 식 몇 개만 쓰면 된다고? 2개만 쓰면 돼요. 3개 써봤자 어차피 똑같은 식으로 나와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할지 너네 마음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등호일 때는, 부등식일 때는 무조건 이웃한에 2개를 써야 되지만 등식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미지수 몇 개 처리 가능하다. 미지수 2개. 그러니까 식 2개만 빼서 쓰면 되는 거예요. 3개 써봤자 어차피 안 나와. 이 정도로만 힌트로 가져가시고요. 문제 여기까지 이해할 만해?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최대 최소. 우리가 배운 게 얼마 없다 그랬죠? 최대 최소는 우리 1변수하면서 최대 최소로 하는데 여기 단원에서만 특별하게 좀 쓰는 애가 있어요. 루트 한 다음에 따라서 루트 완전 되고 꼴이 나왔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로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거 힌트로 이렇게 하나만 딱 써놓을까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 따라하세요. A, B부터 3,4까지의 거리. 이거랑 똑같은 의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것만 힌트로 써놓고 나머지는 쓰지 마세요. 그래, 난 아니 안 했어. 난 충분히 풀 거야. 야, 그러면 얘는 한 번씩 물어볼게. 가나 얘는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를 보면 될까? A, B부터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조심해야 되죠? 사이의 거리. 그러면 서영 얘는요? A, B부터 1, 마이너스 2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와, 헤이, 이거는 누구의 거리를 적을 수 있을까? A, B부터 그렇죠. 0,0이랑 서로 생략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거 원래는 이것만 써놓고 다른 거 쓰지 마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리 합의 최소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점을 찍어보는 거야. A, B 어딘지 모르니까 냅두고요. 0,0 6, 마이너스 2 정도에 찍을게요. 그리고 1, 마이너스 2는 이렇게도 똑같네. 그리고 그럼 끝인가요? 0,0 6, 마이너스 2, 1, 3개 다 나왔네요. 아, 여기도 있었구나. 고맙습니다. 3,4는 대충 한 요쯤에 찍어줄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점 이름을 좀 정해줄까? 0,0은 5로 놓고요. 3,4를 A, 얘를 B, 얘를 C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 A, B 아무 데나 다 그려볼게 대충. 일단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관찰을 하면은 이거는 OP랑 똑같은 말이에요. OP.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OP 플러스 그 다음에 3,4는 AP 이렇게 좀 되겠네요. AP. 이거랑 다 더한 거야. 와? 다 더하기야. 더하기 뭐야? BP, CP 그냥 다 더한 거네 이거는? 이거 무슨 의미인가? 기하적으로 뭐 의미가 있는 걸까요? 등식이 아니라 얘 최소를 보는 거구나. 얘네 사이의 거리가 최소인 건 이거는 그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발상을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얘네 4점을 지난 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일 때가 제일 거리가 짧아요. 자, 그거는
직접 내가 대각선을 그려놓고 판단을 해줄게. 자, 대각선을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 점이 다른 요 옆에 있는 점들보다 더 거리함이 짧은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자, 만약에 어서나 P가 이 사이에 있다면, 요 라인이 이 대각선 사이에 있다면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P, B, P는 변하거든, 합이? 근데 지금 O, P, C, P는 변해 안 변해, 합이? 합이 일정하죠. 대각선 길이로 일정할 거야. 이게 있어. 이 길이, 이 길이 하나, 이 길이, 이 길이 하나. 어차피 합이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근데 A, B 사이의 거리는 이때보다 일직선 사이일 때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요 위에 존재한다면 대각선의 교점일 때가 제일 합이 짧을 거다. 반대로 요 위에 있을 때도 생각해보면 B, P, P, A는 지금 대각선의 길이로 일정하지만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일직선 상에 있을 때가 제일 가까워서 대각선의 교점일 때가 제일 가깝다라는 발상을 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야. 좀 발상적이죠? 근데 기억을 해놔야 풀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위에다 넣어 쓰세요. 내 점과의 거리합의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누구를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고 사각형의 무슨 점을 찾으면 된다고요? 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 자, 이것만 필기를 해놓으시고요. 나머지는 쓰지 마세요. 네. 중점 뭐야? 어떻게 찾냐고요? 중점이라니 정신 나가서 그랬네. 대각선의 교점. 미안합니다. 교점. 그래서 두 대각선의 교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이 대각선을 구한 다음에 대각선 구하고 둘이 뭐하다? 같다 해서 교점 구하면 되겠죠? 연립해서 그러시면 될 거고 함이나 얘만 좀 찍어놓을까요? 찍어놓고 그린 시간을 채우자. 이렇게만 힌트를 써놓으세요. 네,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중선 정리는요. 실질적으로 중선 정리를 외우기를 해야지만 중선 정리를 유도하는 과정이랑 똑같은 변형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중선 정리는 아닌데 그냥 어떤 게 똑같은 거 증명하시오. 빈칸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얘는 결과도 외우고 과정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일단 어떤 식인지 보면 따라하세요. 왼쪽 제곱, 오른쪽 제곱. 제곱해서 더한 게 이게 지금 한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 연결한 선. 이거 무슨 선이라고 그랬죠? 중선. 그래서 무슨 정리인 거야? 중선 정리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하세요. 양쪽의 제곱합. 왼쪽 제곱, 오른쪽 제곱 더하는 양쪽의 제곱합을 따라하세요. 중선 제곱, 절반 제곱. 그거의 2배를 해주면 돼요. 또는 이렇게 말해도 돼. 양쪽 제곱합은 중선 제곱, 반쪽 제곱 더하기 중선 제곱 더하기 반쪽 제곱 한 거랑 똑같다. 어차피 중선 반쪽 똑같은데 2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도 외워두시고, 자, 유도하는 과정은 우리가 좌표 평면을 도입하는 건데 이건 내가 안 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만 딱 보여주고 넘어갈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얘를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따라하세요. 원점 정하기, 축 정하기. 원점 여기로 해도 돼요. 그리고 다 똑같이 중선정리 증명이 돼요. 여기로 놔도 되고 여기로 놔도 돼. 근데 어디로 넣는 게 제일 예쁘게 나올까? 여기를 쓰는 게 제일 좋겠지. 여기를 쓰면 일단 장점. 떨어진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대칭 관계인 걸 쓸 수 있고, x축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x축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나는 누구랑 평행하게 x축을 설정할까? bc랑 평행하게.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 b랑 c랑 일단 y좌표가 몇이고 0이라서 좀 간단하고요. x좌표는 원래 미지수 b, c 두 개나 해야 되는데 둘이 절대값만 반대죠? 절대값 똑같고 부호만 반대죠? 그럼 미지수 몇 개로 좌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여기를 예를 들면 보세요. a, b라고 할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c, 0으로 왔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넣으면 되니까? 그럼 미지수가 굳이 막 c, d 이렇게 안 나오니까 좀 편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가장 잘 집중해야 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AB 제곱 구해요. 루트 없애면 그냥 써주면 되겠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 제곱의 루트만 없애면 되겠죠? A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MC는 이 길이가 C랑 똑같으니까 C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직접 계산해서 좌변 계산 쭉 정리, 우변 계산 쭉 정리 해서 둘이 같다 보여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이렇게 좌표 평면에 도입하는 것까지만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 클릭 하면 돼요. 중선 정리 공식 외우세요. 유도하는 방법, 지금 유축 설정한 거 이거 외우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건 너네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원점이랑 축 정하는 것까지만 좀 외우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고 BC랑 D의 BC의 중점을 D라고 할 때 뭐가 성립하는 걸 증명하시고 그냥 그린 다음에 좌표 평면을 놓고 계산 다 때려 박으면 돼요. 자, 이거는 앞에 스타트만 좀 끊어줄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ABC에서 지금 봐봐. 나는 어디를 원점으로 놓을 거냐면 BC의 중점을 원점으로 놓는 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를 A, B, C. 이때 주의할 거는 삼각형으로 그린다. 정삼각형이란 말 없죠? 정삼각형으로 절대 그리면 안 돼. 이등변이란 말 없죠? 이등변을 그리면 안 돼. 좀 일반적, 특별하지 않은 삼각형을 그려놓고 확인을 일단 해줘야 되고요. 이게 D, 중점. 이렇게 나왔을 때 나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를 X축, 여기랑 수직인 이 축을 Y축 해서 그럼 여긴 모르니까 Y, B, 여기 C, 0, 여기 D, 0 이렇게 놓고 AB 제곱, X제곱 양쪽 제곱합 계산. G가 나왔네요. GB니까 G는 이거 마침 중점이니까 중선을 그려주면은 좀 보기 안 좋은데 얘랑 지금 겹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인 중선이 되겠죠?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 했죠? 무게중심은 1대 2 내분이니까 여기 좌표도 그러면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얘 좌표는 생각해보세요. 여기 X좌표가 0, Y좌표 0이지. 0에서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갔을 때 A가 됐어. 한 조각당 몇씩 간 걸까? 3분의 A씩 간 거야. 그래서 여기는 3분의 A, 이렇게 쓰면 되고요. 내분점 공식 굳이 안 써도 되죠? 자, 여기 0, Y좌표 0에서 한 조각, 두 조각, 세 번 이동해서 B가 됐지?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몇씩 늘어났다는 얘기야? 3분의 B 이렇게 바로 그냥 써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게 무게중심 G 이렇게. 이게 무게중심 공식이니까 세 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도 똑같이 나오긴 하겠지? 근데 이렇게 비율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제 좀 하겠네. 자, 그러면 GB는 요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 GC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 GA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도 되겠죠? 네,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 때려가서 하면 된다. 요것만 표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쓰고 넘어갑시다. 사실상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써? Y축 위에 있냐면 Y축 위가 아니라 그냥 이 파란 선의 2등분, 3등분점의 한 점이에요. 겹쳐져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려졌지만 겹쳐져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 다 쓰세요. 지금 벌써 표시 다 했어? 계산 할 수 있겠어? 열심히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꽤 있어요. 자이스토리 보면 시험에는 나왔죠. 한 문제 이렇게밖에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나왔을 때 그냥 계산 내려가서 풀 수 있어야겠지? 네. 네. 좋은 분이면 B랑 C랑 미지수 하나로 하나는 뭐야, 왜 D로 돼 있어? 그렇죠. 여기 뭐라고 넣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C 이렇게 넣으면 미지수 하나 줄이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너무 좋겠네요. 나도 모르게 D라고 썼네.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C 이렇게 우리 아까 쓰기로 했었죠? 마이너스 C
C로 바꿔주시고요. 문제 많이 피곤해. 뭐라 피곤했는데 갑자기. 썼으니까 갑자기 피곤해. 그래서 이거 좌표 표면 잘 도입해서 푸는 방법 할 수 있어야 돼요. 칸 ABC 마이너스 C로 바꿔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내분점, 외분점 좌표는 이 공식 우리 방법 배웠죠? 공식 아니까 이거 유도하는 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내분점 좌표, 외분점 좌표 당연히 외워야겠지? 외우고 있는데 나는 안 쓴다 그랬죠? 나는 그냥 차이가 몇 조각? 그래서 몇 분의 몇씩 몇 번 갔네 해서 푸는데 나는 알고 있어. 아는데 그냥 그걸 편하니까 쓰는 거지. 이걸 모르고 그냥 그걸 쓰는 건 안 돼. 이거 무조건 알고 뭐 내가 푸는 대로 따라하고 싶으면 따라해도 돼요. 얘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내분점, 외분점 외우고요. 자, 모양 거의 똑같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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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m 대 n 내분했다? 그러면 n 플러스 n 조각 내버리는 거야. n 대 n 외분했다? n 마이너스 n 또는 n 마이너스 n 조각 낸 다음에 이 사이 몇 조각으로 볼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작동하는 부분만 한번 옆에다 좀 써놓을까요? A, B의 예시를 들어줄게. 1대 3 내분 점을 작도를 해라. 자, 분점을 작도할 줄도 알아야겠죠? A, B. 자, 내분점은요. 내분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이를 몇 쪽 볼 거냐면 1대 3 내분점이다. 그러면 1이랑 3을 뭐 해서? 더해서 몇 조각으로 보는 거라 그랬어? 4조각. 으로 생각을 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놓고 4등분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한 조각, 세 조각 해서 요 점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작던 방법. 자, 그 다음에 A, B의 1대 3 외분점을 작도해라 라고 한다면 쉬운 문제는 공식만 외워도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작도도 할 수 있어야 돼. A, B 이렇게 있어요. 자, 얘는 1대 3 외분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네들 차이만큼 조금 되는 거야. 차이가 몇이죠? 2. 그럼 몇 조각? 2조각. 2로 쓸게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가 2조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A에서 몇 조각 하는 지점이래요? 한 조각. B에서 몇 조각? 그럼 누구 쪽에 가깝게 있는 거야? 그래서 A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 조각 더 가주면은 이 점이 A에서는 한 조각, B에서는 세 조각 관계됐죠? 그래서 1대 3 외분을 작도 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쓰세요. 어려운 문제 풀고 싶으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공식을 안 쓰는 이유는 이렇게 조각 내서 그냥 비율 3 때문에 굳이 공식을 안 쓰는 거지만 공식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거 작도는 할 수 있어야 돼. 나처럼 이거에서 구하지 못하더라도 작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와, 내분점이 좀 문제가 많네. 더 가까운 쪽으로 그 점이 생기는 거죠? 왜 먼저? 가까운 쪽으로 생겨야 돼요. 봅시다. 사람을 농락하네. 자, 봅시다. 자, 네 문제가 있는데 한번 쭉 봅시다. 다 풀진 않을게요. 시민 좀 해보세요. 자, 정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정삼각형 ABC에 BC에 대한 점 P에 대하여 A, B, P 제곱합이 최소한으로 하는 P는 BC를 M대로 내분하는 점이다. M 플러스 A 구해라. 그 말은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게 하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이 MN을 구해야 되니까 몇 대 몇 내분점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림을 대충 그려보여야겠지? 모르겠으면 그냥 다 그려보면 돼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했을 때 그때 BCB 한 점 P, A, P 예를 들면 P를 여기 특별한 중점 이런 다음에 여기 특별하지 않은 점에다 놓을게요. A, P, BP 얘랑 얘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이라고 했으니까 AP BP 제곱합이 최소다. 이거는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계산하는 게 중선 정리를 쓰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긴 하네. 근데 중선 정리를 안 쓴다면 그냥 계산 때려박는데 마침 제곱합이잖아요. 제곱합이니까 그냥 여기 x축 놓고 원점 놓고 뭐 여기 좌표를 뭐 p, 0 뭐 이렇게 놓고 a, b, c, 0 마이너스 c, 0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돼요. 해서 식 작성해서 진짜 미지수들이 몇일 때 애매하네. 해서 연립방 정식을 잘 세워서 얘는 미지수가 많잖아요. 이거 한번 보여줘요.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얘를요 이렇게 여기 원점 5 이렇게 놓고 x축 이거 y축 이렇게 놓게. 자,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c,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얘 a, b를 놓을 필요가 없어. 일단 몇 대 몇이죠? 1대 2대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이야. 그럼 여기 x좌표는 여기 y좌표 뭐라고 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미지수 하나밖에 안 필요해. 얘 위치도 미지수 몇 개밖에 안 필요해?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되니까 c 하나밖에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좌표를 내가 x, y로 놓을게요. 아니면 x, 0 이렇게 놔도 되겠네? 왜냐면 y축, x축 위에 점이니까. 자, 그러면 바로 계산합시다. ap제곱, bp제곱 하면은 ap제곱은 x좌표 차이제곱, x제곱 y좌표 차이제곱, 아니면 3c제곱 이렇게 되고. 자, 이 두 차이제곱은 이 x좌표 차이, 이 성분의 길이 제곱이랑 똑같겠네요. 그럼 x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고, 지금 c는 뭔지 모르는 상수고 x는 지금 이 위치가 변해서 x값은 변하는 변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을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4c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얘 이거 묶었을 때 x 플러스 2분의 c의 제곱 플러스 2분의 c 제곱이니까 2분의 7c제곱 표준형 바꾸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언제가 x가 몇일 때가 이게 최소가 되냐 하면은 x가 몇일 때라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c일 때니까 이 O랑 B의 중점에 있을 때가 최소가 되는구나 해서 풀면 되는 거야. 이러면 해석기하고 그냥 계산 때려박아서 푼 거야. 중선이요. 아니요. 이거 계산 때려박은 거야. 그 정석대로 가는 거야. 이따가 찍으세요. 이게 솔루션 1, 이거는 계산이에요. 그냥 해석 기하라고 풀었다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도형의 어떤 길이나 각이나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원점과 좌표평면, 좌표축을 이용해서 푸는 걸 해석 기하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냥 알아볼게요. 자, 솔루션 2는 중선 정리. 이거는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찍어서 클린 시간에 따라서 풀어보세요. 자, 중선 정리를 할 거면 우리가 왜 중선 정리를 썼냐부터 얘기를 하자면 좀만 더 크게 드릴게. 왜 중선 정리를 썼냐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제곱합. 제곱합의 최대 치수는 중선 정리를 쓸 때가 많아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쓸 때가 많아요. 좀 정답 형이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보세요 일단. 자, 그러면 P를 아무데나 이렇게 놔볼게. 이렇게 P였다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이렇게 PAB를 봤을 때 얘 살짝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PA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원하는 게 PA제곱, PB제곱이죠. 따라하세요. 왼쪽 제곱, 오른쪽 제곱 두 개 더하는 거죠. 따라하세요. 양쪽의 제곱합은 우리가 중선을 연결해서 중선 제곱 더하기 반쪽 제곱 그거의 2배랑 똑같다 그랬죠? 그럼 봐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PB 제곱 더하기 PA 제곱은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이 점에서 이 중점까지 이 중선거리 제곱이랑 이 절반 제곱을 더한 거의 2배랑 똑같아. 근데 지금 얘가 움직여도 이 절반의 제곱 얘는 변할까 안 변할까? 식으로 써줄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PA 제곱 PB 제곱 뭐야 이거. 얘를 구해라 하면 중선 정리에 의해서 초록색으로 표현하면은 2 한 다음에 P하고 여기를 중점을 M으로 넣을게요. PM제곱 플러스 MA제곱 이렇게 절반제곱 이거랑 똑같단 말이야.
이게 지금 변해요. 그러니까 최소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식이 복잡하면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거를 따로따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지금 MA는 이 선분의 절반이기 때문에 길이가 변해 안 변해? 이 P가 움직여도 이 AM의 길이는 안 변한단 말이에요. 이건 고정된 값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최소가 됐다면 얘가 최소가 되거든요. 얘가 최소가 돼. 그럼 내가 결국 찾아야 되는 건 뭐냐? 아, PM이 최소일 때를 찾으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야. 중성준을 이용한다면? 그럼 PM이 최소일 때니까 요거랑 여기 사이에 위 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니까 바로 손에 봐요. 여기가 P 승모예요.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 이 절반, 그럼 여기는 절반 1대2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1점 바로 그냥 식 계산 안 하고 바로 그냥 쓱싹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 점이 몇 대면 내분점이냐 라고 했으니까 1대 3 내분점에다 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풀면 중성정리를 이용하는 거. 근데 서술형이면 이렇게 풀기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맞고요. 중성정리 쓸 수 있으면 이거는 지금 내가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써준 거지. 나는 실제로 그냥 여기서 바로 이 최소거리네 손에 봐요. 1대 4 하고 나면 바로 끝냈을 거야. 그림을 그려봤겠지. 그림 그릴 끝이에요. 중성정리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계산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 다 이거 초록색 파란색으로 보여줄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했을 때 1대 3 내분점이 답이구나. 이거 따라서 n 플러스 n은 4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얘 찍으세요. 솔루션 1, 2 둘 다 한번 따라 연습해보시고요. 중성정리는 언제 쓰냐면 제곱합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많이 써요. 따라하세요. 제곱합의 최대 최소 무조건 쓰는 건 아니야. 중성정리 쓰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중성정리로 구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그림 먼저 그려봤을 때 그러니까 이 순서를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림을 그릴 때 얘는 그림을 똑같이 그렸죠. 그림 그렸을 때 중성정리를 쓸 수 있는지 보고 쓸 수 있으면 바로 중성정리 끝내. 안 되면 계산 때려가면 돼. 그럼 무조건 다 풀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일단 그림 무조건 그리고 중성정리 쓸 수 있는지 보고 안 된다? 바로 계산 하면 된다. 그거 알겠어? 민지는 계속 존나 못 드네. 어떡하냐. 네. 얘는 뭘까요? 세점 ABC에 대하여 AB를 n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x축이 이거에 내분점 공식 쓰면 되겠죠? AB를 n대 n으로 내분한 점이라고 했어. 근데 무슨 축이 있대요? 그럼 x좌표 몇이야? 몰라요. 근데 무슨 좌표 알아? 몇? 그럼 나는 y좌표 내분점 공식 한 개 0이다 하면 누가 바로 나오겠네? 이게 바로 나오겠죠? 네. 바로 끝내면 되겠지? 또는 이렇게 해도 돼? y좌표만 본다면 그냥 직선상으로 수직선으로 생각해서 B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 m대 n으로 내분한 게 어디에 있대요 지금 이게? 내분점이? 0이래요 0 이거 공식 써야겠네 0 하면은 여기 m대 n의 비율이다 그럼 여기 4가 이거는 계산 열리분만 해야 되는구나 이건 이런 거 공식 쓰는 게 나아요 공식 쓰는 게 아니면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이 길이가 지금 얘네들 차이가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b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b 대 4가 m 대 n이다 어쨌든 계산을 막 하긴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할 바엔 여기서는 그냥 내분점 외분점 공식으로 쓰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그건 이해 안 되는 부분인 거야 저희 마이너스 4예요. 왜냐면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가 지금 x좌표가 y좌표가 얘는 b 얘 y좌표가 마이너스 4 이 내분점 y좌표 0이니까 이 차이 길이를 구하는 거야 y좌표 차이를 보는 거야 구하는 게 y좌표. y좌표만 내가 직선상에 그린 거야 실제로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x축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 여기 높이가 마이너스 4 여기 높이가 b 여기 높이가 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m 대 n이니까 빗변이 m 대 n이니까 내가 손해발 내렸을 때 둘의 y좌표도 몇 대 몇이어야만 하는 거야? m 대 n 그래서 y좌표가 m 대 n 이렇게 쓰는 거야
간략화해서 쓴 거지. 이렇게 그리기 귀찮으니까. 어차피 y좌표를 그렇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y좌표만 보기에 직선에다 그냥 바로 그려. 아니면 그냥 이건 공식 써도 괜찮아요. 자, 공식을 쓴다면 자, 이거 봅시다. 요것만 힌트로 써놓을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이렇게 써놓고 원래 a 쪽이 m이었죠? 그럼 반대로 m에다가는 b 쪽의 y좌표인 마이너스 4를 써주고 n 쪽이 원래 b 쪽이 n이었으니까 반대로 a의 y좌표인 b를 여기다 써주면 이게 0이다. 이렇게 식성 받는 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비례식이랑. 지민. 자, 이거 쓰세요. 그러면 네. 저 LC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Y축이 위에 있는 저거. 네. 저거는 그러면 A 그 왼쪽에다가 A 주고 오른쪽에다가 마이너스 2 주고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분점 공식 써서 무슨 좌표가 몇이다 하면 될까요? 아, X축이요. x축 x 좌표가 0이다. 그러면 이 x좌표랑 x좌표로 내분점 공식 쓴 게 0이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만약에 그림에다 표시하는 거 물어보는 거야?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시하려고 하면은 대충 수직선 그리고요. A랑 마이너스 2. 이쪽을 마이너스 2 놓고 여기를 A 놓을까요? X축이고 어디 있고 여기 Y축이 있으면 여기 0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지금 A 쪽에서부터 여기 N인데 N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제 길이는 0 마이너스 1 여기 길이 2. 여기 실제 길이 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A 대 2가 M 대 N이다 해서 풀면 똑같은 거지. 근데 왜 내분점 공식 쓴 거랑 결과는 똑같았어. 이런 거는 그냥 내분점 공식 쓰는 게 나아요. 해보시고요. 원래 이런 것도 힌트 안 주고 풀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는 너무 못 풀 것 같아서 하나하나 힌트를 주고 있는 거지. 잘 들어. 자, AB를 지나는 직선 AB 위의 점 C에 대하여 OAC가 45다. OAC가 45다. 먼저 모르겠으니까 그려봐야겠네요. 뭔 말인지 모르면 다 그려보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자, 좋은 친구들 좀만 힘내세요. A 3,4, B 0,6 이렇게 되고 AB 위에 점 AB 위에 점 AB 위에 점 C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쯤에 그릴게요. OAC다. 아, 이거 이제 본 것 같다. OAC의 넓이가 45다. 이거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가장 편한 방법은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여기가 3,4, 여기 0,6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고정된 점이니까 전체 넓이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이 넓이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맞나요? 이 넓이 몇이죠? 밑변의 길이 6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2분의 1, 6. 그럼 높이는 몇이라고 놔야 돼? 3 하면 몇이에요? 9겠죠? 근데 여기가 9인데 여기 45야. 아, 바깥쪽이구나. 바깥쪽에 있는구나, 이거. 그럼 안쪽이 아니라 이 바깥쪽이 있어야만 가능할 거고요. 아, A가 0보다 작다고 좋네. 잘 안 맞네요. 여기가 그러면 C하고 A, B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 넓이가 45가 아니라 이 넓이는 9가 되고요. 이 넓이가 중앙 넓이가 45야. 그러면 요 넓이는 몇이겠어요? 36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 밑변 높이 한 개 36이다 하면 여기 무슨 좌표가 바로 나올까? X좌표 바로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36이 나오려면은 2분의 1 6 하나를 몇 하면 될까요? 12 해야 되지 않을까? 12 2분의 1 6 12 해야 이거 약분해서 6, 6, 36이 될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12여야 돼. 그러면 이 C점의 무슨 좌표를 알게 된 걸까? X좌표가 몇이라는 얘기가 10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왼쪽으로 10이면 간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10인 거야. 그럼 X좌표 알았죠? 이 직선 구할 수 있죠? 그럼 얘 구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기울기를 봐도 돼요. 기울기 X 증가량 몇이죠 지금 여기서?
몇 감소했어 x가? 3 감소했죠? 그때 몇 증가했어? 2 증가했죠? 3 감소할 때 2 증가하죠? 3대 2 비율은 똑같아야 돼. 평행이니까 3대 2, 3대 2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가 12야? 그럼 여기 몇이겠어? 4, 8 8. 따라하세요. 3대 2. 일단 이런 것도 잘 쓸 수 있으면 좋거든. 잘 보세요. 이 기울기,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 이게. 안 구해도 되잖아. 기울기만 알면 되니까. 몇 대면? 3대 2. 그럼 여기도 몇 대면? 여기가 12란 말이지 지금. 차이가 10이란 말이잖아. 그럼 높이는 몇일 수밖에 없어요? 8. 그럼 여기 6이었죠? 6에서 8 올라갔으니까 여기 y좌표는 몇인 거야? 난 12, 14. 이렇게 바로 그냥 쓱싹하고 끝내면 되는 거지. 아마 빠르긴 이게 제일 빠를 거야. 과정은. 근데 뭐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거는 이거는 그냥 너네가 한번 따라서 풀어보는 걸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 이거 다 쓰지 말고 다시 그려줄게. 너네 그릴 거. 그림 처음에 얘들아, 그림을 너네가 이 글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것도 중요해. 내가 그림 그려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힌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C에 표시해놓고, 지금 내가 여기서 몇 대면 몇 대면 이 세 변의 길이 비슷한 거죠? 지금 여기서 손에 발 내렸을 때, 요 삼각형이 밑변의 높이가 몇 대 몇이라 그랬어요? 3대 2. 그럼 내가 여기서 평행하게 이렇게 똑같이 닮은 삼각형을 찾아도 여기서도 몇 대 몇이어야 되는 거야? 3대 2, 그래서 12대 8 이렇게 됐던 거 바로 발견을 한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3대 2 비율이다. 이렇게만 힌트로 써놓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으면 어쩔 수 없고, 소화할 수 있으면 소화하면 너무 좋겠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교과서 필수 개념은 아니니까 교과서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응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만 힌트로 써도 돼요. 넓이 9인 거 어떻게 쓸지 생각하시고요. 3대 2는 내가 왜 써놨을지 표시를 해보면 되겠지? 그치? 썼어? 아이고, 지금 유난히 피곤하네 오늘. 썼어? 자, 이거 외곽 이등분선 공식 니네가 잘 세워보면 되겠지? 이거 주위에 거 외곽 이등분선 공식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여기 외곽이니까 A5제곱 더하기 A5제곱 대 AB제곱, 왼쪽 제곱 대 왼쪽 대 오른쪽으로 해야지. A5 대 AB는 왼쪽 대 오른쪽은 전체 대 부분 이렇게. OC 대 BC. 이것만 힌트로 써놓을까요? A5 대 AB는 OC 대 BC. 외곽 이등분선 공식 쓸 수 있어야 풀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거 만약 시간 못 쓰려면 못 풀어. 여기서 이거 외곽 이등분선 알고 있는데 뭐 안 써도 돼. 모르는 사람은 미리 써도 돼요. 어차피 앞에 보기 시작할 테니까 써주시고요. 네. 넘어가시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거 그때 설명하는데도 한참 걸렸지.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자, 포인트만 몇 개만 딱 짚고 갈게요. 처음에 이거 몇 K 이렇게 놓는 게 중요한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것만 하고 넘어갈게. 집중. 자, 한 번 얘기는 3인 정삼각형 ABC가 있다. 처음에 준 거는 얘가 기본 정삼각형이야. 여기서 AB 대 AC를 1-K 대 K. 그리고 여기다 이거 옆에다 씁시다. 자, 보세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M 대 N으로 이렇게 비율을 잡았다면, 따라서 전체 길이, 남은 길이, 아니 틀렸다. 다시 전체 길이, 부분 길이,
그럼 뭐 표시해야 된다 했죠? 마찬가지, 비율도 마찬가지. 따라서 전체 비율, 부분의 비율. 그러면 남은 부분의 비율도 우리가 여기가 n-m만큼의 비율이구나. 10조각, 3조각 하면 1조각, 7조각 하듯이 n조각, m조각 하면 n-m조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A, B, B, C를 위해서 A, B라고 보일게요. A, B를 1-K 대 K로 내분했대요. 무슨 소리냐면은 보세요. 1-K 대 K로 내분했대. 그러면 전체 비율이 몇인지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전체 비율이 몇이라는 얘기야? 얘네들이 3조각, 4조각 하면 전체 몇 조각? 7조각. 뭐 4조각, 5조각 하면 전체 몇 조각? 9조각 하듯이 K조각, 1-K조각 그럼 전체를 몇 조각으로 벌어야 돼요? 1만큼으로 생각하는 얘기예요. 그 1을 지금 K조각, 1-K조각으로 분리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이렇게 비율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고요. 근데 실제 길이가 한 조각의 실제 길이가 3이었지. 3. 실제 길이가 여기가 3이었고요. 이건 쓰지 마봐. 3이었죠? 그러면 얘를 3을 전체 1분의 K로 놨으니까 3K 이렇게 되겠네. 3 곱하기 1분의 K. 3을 요 조각, 10조각이면 10조각 낸 다음에 한 조각이니까 1로 나누고 K, 그 중에 K조각에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3K가 되는 거고 요만큼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3을 전체가 한 조각으로 본다고 했죠? 한 조각 낸 다음에 그중 1-K 조각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만 딱 씁시다. 그럼 나머지는 다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PB, BP가 3K였구나. 이게 뭐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에. 그래서 표시를 하시고요. 가나 이거 이해 안 되니? 이거 잘 모르겠어? 자, 이거 한번 이해 안 되는 친구 다시 한번 봅시다. 원리는 똑같아. 여기 봐. 원리는 똑같아. 1이랑 14일에 여기를 5조각을 내겠대요. 그랬을 때 여기가 한 조각에 해당된대. 자, 그러면 이 실제 길이가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 이 실제 길이는 하면은 원래 전체 길이가 10이었죠. 10을 몇 조각을 내버리네? 5조각 내니까 5로 나누고 그 중에 몇 조각에 해당한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전체 길이가 3이었죠? 3을 몇 조각으로 내버리고 한 조각 내버리고 그 중에 몇 조각 가져가라? K조각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자연수가 아니라 헷갈릴 수 있지만 원리 자체가 똑같아요. 하나 알겠어? 자, 예를 들면 여기가 5 그리고 여기가 요만큼의 길이가 K였다 칩시다. 그러면 실제 길이를 구해라라고 해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 길이 10을 몇 조각 낸 다음에 몇 조각 내냐? 비율이 5란 얘기는 5조각이라는 얘기인 거야. 5조각이니까 5로 나눠. 그럼 한 조각이 나오겠죠? 그 중에 몇 조각? K조각.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할 수 있겠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런 걸 알아놔야 좀 문제 푸는 게 편해져요. 잘 흡수를 해보시고요. 못하면 어쩔 수 없지 뭐. 교과서적인 풀이로 그냥 계산 때려가면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자, 하나만 넣으면 끝이네요. 다 쓰면 얘기 시작할게요. 또 다 썼어? 자, 봅시다. 자, 무게중심은 따라하세요. 무게중심은 평균. 네, 3개 다 더한 다음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자, 무게중심 구하는 자체는 간단해. 이렇게 하면 돼요. 원래는 구하는 게 귀찮아. 여기 몇 대면 매분점이라고 그랬죠? 1대2잖아. 1대2니까 중점 먼저 구해. 중점과 다른 점의 1대2 매분점 공식 써서 나온 게 이거야. 귀찮으니까 평균을 외워서 푸는 거죠? 자, 그때 이 무게중심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해. 이 두 가지. 이거 나왔는데 계산 때려가고 있으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니까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분점의 무게중심은
따라하세요. 분점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 삼각형 원래 있었죠? 여기서 세 변을 1대2, 1대2, 1대2 똑같은 비율로 내분을 하거나 외분을 했다. 그 만든 분점들의 1대2 이렇게 세 조각해서 1대2, 세 조각 내서 1대2 이렇게 내서 삼각형을 새로 만들었다. 얘 무게중심 똑같이 겹친다는 얘기예요.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삼각형 내분점 구할 수 있지. 1대2 내분점 계산할 수 있지. 계산할 공식을 써서 계산할 수 있지. 그런 다음 세 개 평균 내면 똑같이 겹쳐서 코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하지 않아도 알아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이 종종 나오니까 그냥 알아보세요. 따라하세요. 분점의 무게중심은 원래 무게중심. 오늘 뭐라고요? 누구의 뭐가 뭐랑 똑같다고요? 네. 맞아요. 그럼 외워놓으세요. 자, 그런 의미고, 이거는 굳이 여기 안 써도 돼요. 밑에 내가 써놓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꼭지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합의 최소는, 예를 들면 어떤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위치를 알 수 없는 임의의 동점 P가 있는데, PA 제곱, PB 제곱, PC 제곱이 최소일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무게중심 바로 그냥 쓱싹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쓱싹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이거는 직접 계산 때려박으면 나와요. PA 제곱하면 루트 한 다음에 얘 X제곱 차이 제곱 플러스 Y제곱 차이 제곱 제곱이니까 루트는 안 해도 되겠네. X제곱 차이 제곱 Y제곱 차이 제곱 X제곱 차이 제곱 Y제곱 차이 제곱 한 다음 다 더해. 그런 다음 X 따로 Y 따로 X 따로 Y 따로 묶고 따로따로 표준형 바꿔보면은 1대1 때가 계산이 나와요. 굳이 그걸 단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외워보세요. 따라하세요. 꼭지점으로부터 꼭지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합의 최소. 네, 이 단어를 기억하면 되겠죠. 거리의 제곱합의 최소인 점이 어느 점이다? 무게중심이다. 외워놓으세요. 두 개는 외워놔. 분점의 무게중심 그리고 거리 제곱합의 최소 이렇게 밑줄 쳐놓을 거야. 그러면 분점의 무게중심 줄임말이야. 내분점, 일정한 비율의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이어서 만든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 너무 기니까 분점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세 점의 무게중심이니까 내분점, 외분점 상관없어요. 분점은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상관없어요. 분점이었어요. 그걸 이은 약간 내분점 만들었죠? 내분점 만들었죠? 내분점 만들었죠? 그 세 점의 무게중심 이라는 뜻인 거죠. 자, 문제 하나 하고 자취형 공식 설명하고 쉬었다가 질문 받을게요. 자, 세정이 있대요. 세정. 아이씨. 따라하세요. 거리의 제곱합의 최소. 어떤 점이라고요? 무게중심. 자, 이거는 그럼 내가 하나만 해줄게. 무게중심인 거 설명하라고 했죠? 그 X좌표가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나오고 Y좌표가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나오고 보여주면 되죠? 내가 X좌표만 딱 보이고 그냥 넘어갈게. Y좌표는 완전 똑같으니까. 자, X좌표만 써오면요. P를 내가 X, Y로 놓을게요. 동점이니까. 자, 그러면 PA 제곱하면은 X-X1의 제곱 이렇게 그다음 Y좌표 있는 거 안 쓸게. 땡땡땡으로 쓸게요. Y-Y1 제곱이겠지? 자, 는 PB 제곱 그럼 얘는 X-X좌표 X X좌표 X2 하고 Y좌표 뭐 이렇게 나오겠죠? Y-Y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PC 제곱은 X-X3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 셋을 뭐 한 거의 최소? 제곱합의 최소를 거라 그랬으니까 세 개 더한 다음 다 전개하면 X제곱, X제곱, X제곱 세 개 있겠죠? 그럼 몇 X제곱? 3X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3X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겠네요. 마이너스 2X1X 마이너스 2X2X 마이너스 2X3X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2 했을 때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하는 X1제곱, X2제곱, X3제곱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지? 플러스 Y좌표는 땡땡 똑같이 나오겠죠? Y로만 그대로 바꿔 똑같은 모양 또 나올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3으로 묶어서 이렇게 묶어 써도 되겠니? 묶어 쓴 다음에 표준형 바꾸면 얘가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으로 묶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묶어보면은 3 한 다음에 x-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나와요. 완전 제곱식,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와요. 그래서 x좌표가 3분의 x1, x2, x3 합일 때가 최소구나. 를 알 수 있게 돼서 무게중심 x좌표는 그래서 무게중심이구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너네 계산 직접 해봐. 여기다 위에 써놓으세요. x좌표는 귀찮으니까 x좌표만 보고 넘어가세요. 여기까지만 써놓을까? 여기까지 px, y 두고 p제곱, pb제곱, pc제곱 식 두고 그 다음 3개 더 할 거다 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클리닉 시간에 하세요. 아니 무슨세요? 일단 찍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좌측 방정식은 말로만 표현하고 그냥 넘어갈게. 이거 쓰고 좌측 방정식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면 걔가 움직인 자취를 연결해서 도형으로 만든다면 어떤 도형이겠느냐. 간단히 그냥 줄여서 우리가 자취의 자취의 도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어떤 조건 만족시킨 자취들을 도형으로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거는 그냥 두 가지로 하면 되는데 1번은 쉬워요. 따라하세요. 동점을 x, y. 이거는 쉬운데 이제 이걸 x,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어렵죠? 거리가 같다 하면 거리 같다 식을 그냥 세우고, 뭐 어떻다 하면 조건에 맞게 그냥 세우면 돼요. 이건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고 직방에서도 나오고 원방에서도 나오고 고2 때도 나오고 고3 때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건 진짜 알고 있어야 돼. 동점을 x, y로 놓고 그 조건을 x,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자체 방정식이라 정도로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지금 별 2개짜리랑 상관이도가 하나도 없어서 안 넣고요. 네, 하나짜리니까 하고 RPM에서 질문은 따로 받을게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쉬는 시간 그냥 10분 줄게요. 네.